빈살만 왕세자가 내건 경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비전 2030이라거든요.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일 의존도에서 좀 벗어난 비석유 부문 GDP를 굉장히 높인 산업을 만들겠다,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그 비전인데, 그 전에 GDP 성장률은 사우디 경제가 4.2% 정도. 근데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6년 동의 평균 성장률은 8%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사우디 경제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사우디 국민소득 3만 불, 한국이 3만 불 정도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오일 중심의 산업에서 그 GDP를 이뤄나는데, 과연 그러면 비석유 분야의 GDP를 지금 오일 분야를 30% 줄이고 나머지 70% 늘릴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딴 분야가 늘어나는 거죠. 딴 비석유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내건 경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비전 2030이라거든요. 2030년까지 사우디를 이 정도 경제로 만들겠다. 어떤 경제냐면 지금의 오일 의존도에서 좀 벗어난 비석유 부문 GDP를 굉장히 높인 산업을 만들겠다,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그 비전인데, 2016년에 발표됐어요. 2016년에 발표되고 이제 그 시기에서 그 전에 6년 평균치하고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 이후에 6년 비교해 보면 그 전에 GDP 성장률은 사우디 경제가 4.2% 정도. 근데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6년 동의 평균 성장률은 8%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사우디 경제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그 비전 2030을 위해서 경제 개혁, 그 다음에 사회 개혁, 그 다음에 금융 개혁, 그 다음에 법률 개혁, 이런 것들을 다 해버렸어요. 금융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다든가 QP 제도를 만든다든가. 사실 사우디 증시의 2015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우리가 얘기한 중국 QFI라고 그러죠. Qualified Foreign Investment Scheme이라고 그래서 그 비슷하게 사우디도 QFI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격을 주고 사우디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아람코 중심의 비석유 분야에서의 GDP 기여도를 높이자고 하는 거죠. 그럼 오일은 벗어날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오일 분야의 지금 GDP 기여도는 지금 50%에서 49%니까. 사우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프락시라고 그러거든요. 오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우디의 GDP가 갑자기 9% 올랐다가 2% 됐다, 9% 올랐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오일 가격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오일로 움직이는 경제 50%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죠. 사우디 국민소득 3만 불, 한국이 3만 불 정도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오일 중심의 산업에서 그 GDP를 이뤄나는데, 과연 그러면 비석유 분야의 GDP를 지금 오일 분야를 30% 줄이고 나머지 70% 늘릴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딴 분야가 늘어나는 거죠. 딴 비석유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를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업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보는 게 국가니까. 그리고 사실 국가를 운영할 때는 우리가 선거로 채택된 정치인들은 굉장히 짧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우디에 있는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안목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는 전 세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왜냐하면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 아직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너무나 싼 연료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를 준비를 하는 거죠. 비화석 연료 중심의 전 세계 경제가,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에서 바뀌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한데, 사우디 국가의 정권이 이렇게 이양되는 거, 왕세자가 이제 왕이 그런 걸 보면은 그 전까지는 형제 세습이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빈살만의 아버지 살만 왕이 그 전에 형제들이 8명인데 형제들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 왕위가 된 지 80세가 됐잖아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가 사우디 도시의 시장이었을 때 빈살만이랑 같이 시정을 운영했었는데, 빈살만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형제한테 옮겨주는 게 아니라 빈살만한테, 그러니까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옮겨겠다.
라는 거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그리고 빈살만 같은 게 굉장히 유능하대요. 사실 요즘 젊은 분들에서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홍콩의 젊은 분들이나 뭐 한국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빈살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른분들에서는 과거에 이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사우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개혁 때문에 사우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탈피를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우디 얘기하면 여성들 아직도 운전하냐, 머리에 그걸 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7, 8년 전에, 10년 전에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국민들조차도 과거에 그랬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렇게 빨리 급변하고 그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회로 탈바꿈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우디 인구가 3,500만 명인데 그 중에 40% 이상이 3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5세 미만의 98%가 빈살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대요. 당연하죠. 여성들은 너무나 지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학교도 가고 너무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고용의 평등도 그 부여가 됐고 또 스포츠 경기에 가가지고 여성들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고 영화관도 열어가지고 뭐 그 전에 닫았다가 열어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 인구 상공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여러 가지 회사들은 다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대부분이 사우디 왕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우디 왕실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누구를 사용해서 투자를 일으키냐면 PIF. PIF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인데 한 달 전에 그 뉴스가 나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가 됐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 국부 펀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사우디의 그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국영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상장을 시켜가지고 IPO 같은 걸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라든가 아니면 더 라인 프로젝트 있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홍해에 있는 레드시 프로젝트라든가 거기에 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우디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투자 자금도 유치하고 있고 기업들도 유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26년까지 100개 정도의 IPO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들, SME 기업들의 IPO를 장려를 하고 또 SOE 있죠. 사우디 국영기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해서 IPO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옴시티 프로젝트 아니면 홍해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도 IPO를 화해해가지고 상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사우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전 세계에서 11위로 큰 시가총액이 있는 사우디 증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람코 때문에. 아람코가 굉장히 크니까. 아람코도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우디 경제 규모를 보면 지금 17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13위죠.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제 G20 국가에 들어가 있는 국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내 GDP 대비 증시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에퀴타이제이션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우디의 지금 에퀴타이제이션 레벨 정도는 60% 정도 아니면 58% 정도 GDP가 더 크죠. 근데 한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레벨이 그러니까 왜 내가 있는 주식 캐피탈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88%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당연히 100%가 넘어가죠. 근데 88% 정도까지 사우디가 2030년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 증시가 전 세계 11위에서 영국이 10위니까 9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캐피탈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금융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요즘 사우디에서 가장 여러 가지 산업들 비전 2030 쪽의 계획들이 뭐냐면 다른 산업들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 같은 경우에는 키운다기보다는 그것들에 받쳐주는 기간 산업이 될 거고 광산업 거기에 마덴 마이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있는 ETF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광산 기업이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수도로 리야드거든요. 리야드 북부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에 2달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매립지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 일 중에 하나고 사우디가 보면은 지금까지 오일이 팡팡 터져 나오니까 오일 시추만 했던 것뿐이지 사실 오일이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광물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광석, 아이언오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금 같은 경우 특히 우라늄도 있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비싼 그 광물 가격이긴 하죠. 물론 거기서 우라늄이 나오면 중동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광물의 가치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장돼 있기 때문에 광산 산업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다른 거 하나는 관광 산업. 요즘 사우디 관광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투어 회사에서도 그 광고가 6개월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해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죠. 홍해 그 레드시 쪽에 있는 프로젝트는 그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리조트를 거의 50개, 60개 정도 만드는 정도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사우디에서 그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대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 같은 경우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인가 그 지역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론 약간 접경 지역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예쁜 유적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관광 산업은 크대요.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관광, 그러니까 다른 그 나라들에 있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무슬람 종교에서는 성지 순례가 꼭 해야 되는 거래. 죽기 전까지.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메카라고 성지 순례에 꼭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무슬람 국가들에 대한 관광 그 수요는 엄청 큰데, 그거에 탈바꿈해 가지고 다른 관광 지역들을 개발시킴으로써 관광 산업을 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전을 기르고 있어요. QP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QP의 적격 투자자 제한을 갖고 있는 승인한 기관들이 230개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거의 5,000개, 6,000개 정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사우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것들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거의 뭐 2,570배, 7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257배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요. 비중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2017년에는 2%에서 2022년에는 24%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외국인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우디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사우디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ETF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상장한 게 있거든요. 홍콩 증시에. 거기에 이제 ETF로 그 사우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뜨고 있고요. 쉽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증권사들에서 사우디 증시를 열어놓은 기관들이 증권회사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자산운용사 아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한국 투자로 가는 정도만 돼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열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ETF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펀드를 찾으셨다, 거기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펀드는 개별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 종목을 모아놨을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더 힘드시죠.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경쟁에서 굉장히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경쟁에서는 돈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인력, 아니 IT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운용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언어, 미국 AI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게 거기에 투자나 인력들이 너무 많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것들을 답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영어 베이스잖아요. 중국의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말이 미국에 있는 언어에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중국 내에서 AI는 통용되긴 하겠지만 과연 이게 영어로 학습되는 AI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우디는 지금 투자만 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 안에 발전되어 있는 산업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치할 거냐면, 해외에서 사우디에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유치할 거예요. 그 투자금을 주고. 그리고 그런 AI 기업들이 사우디에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인력들을 양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라서 향후 5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AI 경쟁에 뛰어들어서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 향후 20년 후에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놓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발주자지만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구조를 맞춰 나가는 거죠. 다만 다른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들이 따라잡으려고 그걸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투자를 유치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사우디의 요즘 그 비전 2030 때문에
수주를 유치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 뉴스에 주목을 하신 다음에 아니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 네이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치면 누가 투자 유치했다, 누가 수주했다, 수주를 한다 너무 많더라고요. 각계 진짜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그래서 역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걸 다 골라서 내가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들이 다 모이는 사우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우디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사우디 펀드를 하는데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사우디에 지금 최근에 갔다 오고 한 계속 1년에 한 10번씩 가는데 자기 호텔에 딱 있는데 크레인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대요. 그거는 뭐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정도로 저 끝까지 크레인이 있는 건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우리나라 신도시 있죠. 신도시도 가면 엄청나잖아요.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가 엄청나게. 근데 그건 사우디 수도 리야드뿐만 아니라 딴 데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관광은 가면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지하철이 안 뚫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통체증도 있고 그리고 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데 3년 정도만 있으면 그것들이 완공이 되면 사우디가 두바이보다 더 재미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에서 외환으로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 투자 변동성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다만 원화하고 US 달러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US 달러 베이스로 된 거에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 정도는 위험이 없으실 것 같고 사우디 리알이에요. 커런시가 그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위에 미국 달러랑 3.75로 연동이 돼 있어요.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도 US 달러랑 뭐 8.7에서 8.9로 연동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레인지를 움직이죠. 그래서 홍콩 통화청이 맨날 그걸 조종하는데,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3.75로 그냥 확 연동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US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환율 변동 측면에서는 US 달러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지난주에 읽어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매크로 리서치라고 이제 헤지 펀드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지금 사우디의 경제 상황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13년하고 전 세계 매크로 경제 상황이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그 이자율이 5%에서 2016년에 2%로 줄어드는 상황. 지금도 줄어들겠죠. 물론 제롬 파월이 뭐 데이터 드리븐 얘기해서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언제 줄어들지 모르지만 곧 1, 2년 안에 2%까지 떨어뜨릴 거고요. 사우디 오일의 가격. 지금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을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럴당 오일 가격을 80% 이상, 80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게 2013년에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그 오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어느 정도 중국 경제가 그래서 살아날 거잖아요.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사우디 증시가 10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물론 기업마다 그것들은 뭐 다르겠지만 시가총액이 그래서 20빌리언에서 200빌리언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데 물론 지금 500빌리언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10배 그래서 5, 7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에키타이션 레벨이 60에서 80% 상승하는 거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을 거라서 좋고요. 다만 그럼 모든 게 다 장밋빛깔이냐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자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쪽에서 전쟁은 확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우디나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동 전쟁에서 굉장히 인슐레이트 했었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노선이 강경한 이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뭐 그리고 한번 제 생각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빈살만이 잘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그걸 원하니까.